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어스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부의 김용택 수석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엔드포인트 정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의 EDR 솔루션의 그 틀에 박힌 악성 코드 탐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EDR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보여드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ED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고요. PC 에이전트가 설치가 된 이후에 PC에서 발생하는 파일, 프로세스, 모듈, 네트워크, 레지스트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내용을 정보를 가지고 머리인지 아니면 악성 코드, 위협 행위인지 판단하는 솔루션이 EDR입니다. 이제 백신이랑 좀 구분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래 화면을 보시면은 해당 파일이 어떤 형태의 해당 파일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가운데 보이시는 이거는 이제 이사도 지표라고 해서 어떤 악성 코드랑 해당 파일이 어느 정도 이사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악성 코드나 아니면 이상 행위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실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가 되면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종료, 사용자 알림, 관리자 알림, 그리고 파일에 대한 격리,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차단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백신이랑 예전에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그래서 백신과 구분되는 EDR의 기본 기능 또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R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으로서는 분석을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고요. 백신에서는 탐지하고 끝나는데 EDR에서는 탐지된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다른 형태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직접 수집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기능은 가능하고요. 머신러닝이나 AI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일뿐만 아니라 파일 리스에 대한 탐지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외부에 있는 평판 조회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EDR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최근에는 커스텀 룰이나 이제 다양한 타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부분, 추적,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탐지, 그리고 IOC 등 이런 것들이 기본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EDR이 이 기능만 안다고 해서 100% 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만 아신다고 하면 EDR이 이거 제가 설명드린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은 아마 50% 정도에 대해서 EDR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EDR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EDR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일이나 모듈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악성 코드만 탐지하는 데 끝났죠. 추가적으로 좀 더 활용을 하게 되면은 검색, 추적, 조사하는 정도로만 활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가지고 파일 프로세스 네트워크 레지스트리를 많이 수집을 하는데, 이 수집하는 것들도 다 리소스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거죠. 근데 수집은 어렵게 해놓고 활용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른 EDR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로우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면요. 이 로우 데이터를 좀 더 가공을 하게 되면은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비지빌리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빌리티를 통해서 좀 더 지능적인 EDR 형태의 제품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로그입니다. 첫 번째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레지스트리는 PC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행위나 설정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런 설정들이나 정보들이 변경이 될 때마다 레지스트리에 반영이 돼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가 갱신이 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설명과 같이
운영체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레지스트리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굉장히 자주 많이 보셨던 내용일 것 같고요. 이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5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네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안에 위협이 될 만한 그 행위 또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항목은 저희 EDR에서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DR에서 수집한 레지스트리 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DNS 변경을 하면은 이 화면과 같이 라인 형태로 로그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 실행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동 실행이 등록이 될 때 이 화면과 같은 레지스트리가 수집이 됩니다. 윈도우 디펜더 변경을 하게 되면 똑같이 레지스트리 변경이 되는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뭐 1, 2만 건이 아니라 수십억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라인 형태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가공을 해서 쉽게 보여드리는 형태의 데이터를 보셔야지 분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 폴더로 수집된 레지스트리를 이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중에 IP를 기준으로 공유 폴더를 변경을 하게 되면 레지스트리에 화면과 같은 데이터가 남게 되고요. 공유 폴더를 가장 많이 설정한 사용자 또는 공유 폴더를 설정했다가 가장 많이 삭제한 사용자가 뭔지, IP가 어떤 건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공유 폴더 설정을 변경을 한 사용자에 대한 또는 로그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유 폴더를 설정을 하시면은 공유 폴더에 대한 명칭이나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설정된 이름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프로세스 정보랑 좀 더 조인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레지스트리 공유 폴더 설정에 관련된 레지스트리를 변경된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보여드리면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전체적인 화면의 대시보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S를 변경을 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는 DNS를 가장 많이 변경한 IP, 중간에는 등록된 DNS 정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DNS를 변경한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하단은 내부 PC에서 어떤 DNS를 몇 개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포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동 등록된 것도 이런 형태로 또는 윈도우 디펜더도 이런 형태로 하실 수가 있는데 윈도우 디펜더를 여기 넣은 이유는요. 윈도우 디펜더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디펜더 그 백신이 윈도우 10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윈도우 디펜더를 기존의 백신을 삭제를 하고 윈도우 디펜더를 벌써 한 3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희 인사이트 2 EDR을 설치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디펜더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레지스트리 값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디펜더가 실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특정 옵션이 온오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버전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라스트 스캔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한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폴더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린 부분도 누가 가장 많은 공유 폴더를 설정했고 설정한 항목이 뭐고 어떤 공유 폴더에 대한 디렉토리를 설정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레지스트리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지만 일단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레지스트리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은 프로세스 네트워크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세스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항목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되어 있고요. 항상 실행되어 있어야 될 거, 그러면 특정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이런 정도.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단순 기록이나 특정 프로세스가 어떤 포트를 오픈하고 있는지 잘 알려진 포트에 대해 어떤 접근을 했는지 또는 파일은
카피, 뭐 무브,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부분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예, 잠시 화면을 변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인사이트 2의 메인 대시보드입니다. 악성 코드 탐지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대시보드입니다. 파일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는지인데요. 첫 번째, 블루투스를 통해서 공유하는 현황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블루투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파일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형태로요. 그렇게 되면은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fsquirt.exe.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포인트를 해서 이런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PC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 그 보낸 파일이 뭐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로세스, 잘 알려진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슬랙, 스카이프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되시면은 내부 사용자 중에 어떤 메신저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해당 메신저로 어떤 파일들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 화면은 구글, 네이버, 원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구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파일들이 공유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프로세스 중에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스죠. 윈도우 터미널이나 푸티 아니면 CQCRT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터미널 사용 현황을 보시면은 15.180번 사용자 99건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이 사용자가 몇 번 포트로 어디로 접속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접속이 성공에 몇 번이 있는지 실패가 몇 번이 있는지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푸티도 마찬가지죠. 푸티도 180번 IP 41건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다 22번 포트로 이 IP로 접속이 성공을 했네요. 예, 이런 형태로 대시보드는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 IP만 검색을 하셔도 15.101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시면은 이 화면 전체 화면에서 15.101번에 사용한 윈도우 터미널, 푸티, 그리고 CQCRT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죠. 다음은 오픈 포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자 PC에 어떤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고 그 포트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속시원해 보여드리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또 99번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사용자 PC의 오픈 포트가 99건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139번 몇 번 포트 쫙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139번 또는 좀 특이한 19876번 포트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포트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프로세스의 파일명, 경로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경로고요. 이렇지도 않고 파일 프로세스명은 같은데 실행되는 위치가 뭐 C의 다운로드 아니라던가 다른 위치라고 하시면은 좀 의심해 보실 만하죠. 예, 다음은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세션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외부로 통신하거나 내부 통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왼쪽 화면은 가장 많이 접속한 외부 IP인데요. 이 IP를 하나 클릭을 해보시면은 해당 IP로 통신한 이력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41.45번 IP를 가진 분이 이 IP로만 접속을 했고 접속한 포트는 뭐고 어떤 프로세스가 이 포트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해당 세션을 통해서 몇 바이트가 전송이 됐고 몇 바이트가 전송이 됐는지 수신이 됐는지 이 정보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네트워크 분석은 내부에 있는 중요 단말기나 관리자 PC에 접속 시도를 한 사용자만 따로 모니터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보시면은 6198건이 대부분 크롬이나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했고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사용한 세션 정보의 서비스는 대부분 윈도우 업데이트 그리고 443이 443 포트가 가장 많은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한 포트에 대한 정보가 기존에 몇 건이었고 최근에 몇 건인지 급증을 했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대한 정보인데요. 파일은 업로드, 다운로드, 뭐 카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 화면은 C에서 외부로 나간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파일에 대한 정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 드라이브에 있는 어떤 파일이 D 드라이브로 옮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외부에서 C 드라이브로 옮긴 파일을 또는 외부에서 외부로 파일을 옮긴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위주로 유출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된 모니터링 화면인데요. 업로드한 프로세스가 뭔지 여기서 카카오톡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카카오톡에서 올린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어디 IP로 전송을 했는지 파일 사이즈가 어떤 건지까지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저장 장치로 어떤 파일들이 복사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죠. 예,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서 쪽 공유 폴더 확장자를 변경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AP 접속 현황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AP로 접속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미션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고 끝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유즈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PC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보안 정책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방화벽 정책의 실수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매체 제어가 제어 정책을 걸어놨는데 실제로 파일이 카피가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보이는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원격 접속을 사용 못하게 하는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메신저는 허용되지 않은 메신저 사용하는지 그리고 AP 접속 못하게 했는데 AP 접속한 사용자가 있는지 이렇게 통합적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 화면에서 다 분석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를 토대로 내부에 있는 컴플라이언스가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검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만 위협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위협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실수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 어떤 내부에 있는 자료를 유출했을 때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쳐진 것들을 보시면요. 일단 중요 문서 아님이라는 것들을 제가 찾았고 이 중요 문서가 아니면 D 드라이브에서 어디에서 업로드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D 드라이브의 중요 문서가 아닌데 사실은 PDF 파일인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시 PDF 파일을 검색을 하게 되시면은 실제 이 파일은 C에서 D로 옮긴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 D로 옮겼고 D에서 옮겨지면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공유가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이 변경이 됐고 파일명이 변경이 되면서 외부 IP로 업로드된 부분까지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부 사용자만 적용을 시킬 게 아니라 출장자나 재택근무자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나 출장자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있는 허용되지 않은 또는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무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엔드포인트랑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같이 조인을 해서 보게 되시면 좀 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어떤 이벤트가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쳤고 이 네트워크에 어떤 위해 트래픽을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이 엔드포인트에까지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정보 또는 엔드포인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조회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연동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엔드포인트 따로 네트워크 따로가 아니라 한 곳에서 두 개의 이벤트를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동을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동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DR은 위협 탐지뿐만 아니라 PC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 로그를 잘 활용하게 되시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엔드포인트에 보안 정책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연동을 통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형태가 바로 EDR인 거죠. 기존에 알고 있었던 EDR 악성 코드 탐지하고 추적하고 이게 끝이 아닌 그 로그를 잘 활용해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좀 더 나은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ED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파트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